구속 닷새 만에 검찰로 넘겨지는 가해 입주민 A씨가 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릅니다. 여전히 입은 굳게 닫았습니다. 그 피해자분을 내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어느 기자님을 통해서 내가 한번 도와주겠다라고 연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미 뭐 고민을 좀 하셨는데 저보다는 그 민변 쪽이 좀 낫나 봐.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난 좋은 뜻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진짜 아무 대가 없이. 근데 그때 내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과연 이게 그 사람을 난 뭐로 기소를 할까? 이분이 그렇다고 살인죄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죄 같아? 그러면 이 살인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나?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사람을 때려서 죽었어. 그러면 둔기로 머리를 때리면 이건 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살인죄라고 처벌할 수도 있지만 상해를만 할 의사가 있었다.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면 상해치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. 근데 난 얼굴만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어. 그럴 때 폭행치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엄벌에 쳐야 되는데 그 형량이 지금 이게 고민인 거지. 그 죄는 뭐가 될까? 왜냐하면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처벌형이 완전히 달라지지. 살인죄랑 이게 폭행치사랑 상해치사랑 완전 다른 거예요. 지금 평소에 이제 계속 이제 소위 그렇죠. 입주자 네네. 갑질을 한 거 아니에요? 이제 좀 네네. 무시하고 막 네네. 소위 막 괴롭히고 그래서 이 경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심이 커서 상심이 크고 자살을 하신 거지. 자살을 하신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랬을 때 어. 어떤 그 처벌 조항이 있냐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형하느냐 검사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죄를 어떻게 묻느냐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. 근데 그때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건 법감정이야. 국민의 법감정. 그렇죠. 법감정이 매번 바뀌어. 옛날에는 그 뭐 교통사고 내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리고 음주운전 옛날에 그렇게 과하게 안 봤어. 근데 요즘에 윤창호법이 있은 다음에 엄청 강해졌잖아요. 이런 식으로 법감정이 바뀌어. 법감정이라는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어요. 법적인 어떤 그 조항의 준거라는 게 있잖아요. 어쨌든 근데 저희 법적으로 딱 처벌 수위나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범위가 사람을 죽인 자는 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있잖아. 사형까지도 할 수 있잖아.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매길 것이냐.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형벌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그 죄형 법정주의 알잖아. 죄형. 죄와 형벌을 법률에 정해놓는 거예요. 임의적으로 내가 이 사람 보니까 법감정이 내가 보니까 이 주민 일반인들이 요즘에 그 갑질하는 사람은 진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렇다고 갑자기 판사가 너 갑질했지, 너 징역 10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잖아. 사람을 상해한 사람보다 더 만약에 과하게 처벌하면 이게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고 이건 너무 처벌하는 사람 독단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법에 그래서 항상 남용을 못하도록 권력을 남용 못하도록 죄와 벌을 그 형법에 정해놓는 게 죄형 법정주의예요. 근데 그때 우리가 또 판단할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뭘 고려하냐면 결과가 중하냐 행위가 중하냐.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. 그러니까 민식이 가해자랑 그 다음에 이번에 경비원 가해자를 보면 민식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행위 자체는 아주 그렇게 비난의 정도가 약해. 왜냐하면 그 과실범이잖아.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. 어쨌든 과실치사라 해야 되나? 그렇지, 과실치사지. 업무상 과실치사야.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을 아이를 치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야. 과실의 정도는 약한데 어린애가 사망하는 이렇게 큰 결과가 생긴 거야. 이걸 뭐라고 우리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행위 반가치, 결과 반가치인데 결과의 가치에 반하는 결과가 커. 근데 거꾸로 가해자의 경우에는 경비원 가해자 그 사람은 어떠냐면 행위가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.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행위 자체나 그 행태가 대중들한테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죠. 각인되는 예. 거죠. 굉장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막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그 지탄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그 감정을 건드린 사람이거든. 근데 결과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약한 거야.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맞은 건 맞았고 코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
그런 행동들만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이분이 자살한 부분이 이 폭행과 이 연관성이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결과 반같이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중한 것이 행위가 중한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행위 반가치가 큰 사람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굉장히 못됐어 정말로 근데 사람은 다행히 안 죽었어 정말 악랄하게 죽이려고 그냥 막 가가지고 뭔가 온갖 그 모든 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리고 실행까지 했는데 비껴나가가지고 뭐 살았어 행위는 굉장히 행위 반가치는 크지만 결과 반가치가 약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. 상담하시던 목 건강도 안 좋으실 텐데 꽃차 소믈리에요. 네. 그래서 이 꽃차를 이 밭에다 기르는 거야 이게. 네네. 핸드메이드네. 아니, 요 꽃차들이 이게 다 좋아요. 이게 이제 요 비트차는 나 요즘 뭐 마시고 있는데 이게 간 기능이죠, 간 기능. 요즘 술 안 돼, 간 기능. 그다음 아이들 뼈 건강. 진짜 이게 약장수 같네. 이거 뭔데? 이거는 이거 연잎차. 입냄새 상담 많이 돼. 입냄새 제거. 그다음에 체내 독소. 독소가 없을 때문에 이게 나거든. 그리고 이거 얘는 메리골드. 무슨 막 컴퓨터 많이 보면 눈 많이 아프잖아요. 눈막 안구 건조증, 눈 건강, 염증 완화, 뭐 대상포진, 뭐 두통, 뭐 다 내가 열감기. 이거 저기 너무 약한 사람 같다 지금. 그래서 이게 도사 TV가 이게 이것도 이런 건 좀 PPL 좀 나가줘야지.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. 그 먹어본 소감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어디서 구입해요? 리더몰. 이게 경비원이라는 어떤 그 입장 그리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입주민이 괴롭히는 행동도 이런 게 여러 번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형벌을 그 처해야지 우리 또 법감령에 부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. 만약에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경하게 기소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뭐 진짜 벌금 뭐 2천만 원 아니면 뭐 집행유예 했던 거 쳐봐. 국민들 또 난리 날 거거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러면 실형 3년?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죽였어. 뭐 내가 그 사람이 혼자 뭐 우울증이 있어서 그렇게 이런 변명도 하는 거야.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에서 그 국민들 세금 떼먹고 뇌물 받은 사람들 뭐 정치인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번에 그 경비원 그 유가족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서요? 아, 진짜 나 좀 이제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, 뭐 준비를 좀.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제 가해자를 적정하게 처벌하는 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분을 그 상해치사나 이게 뭐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이야. 왜냐하면 뭐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금전적인 배상이 뭐 돈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.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계가 뭐 위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. 그러면 그런 손해가 있으니까 정당한 손해는 배상을 받아야 되니까 손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. 근데 그 손해가 과연 사망에 대한 손해까지 다 청구할 수 있겠느냐. 그게 또 문제거든요. 그냥 사람이 때리고 다친 거 그거로 인한 손해 뭐예요? 치료비. 그리고 그 다쳐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며칠 일 못했어.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위로금. 그렇죠. 위로금 일부죠. 근데 사망했을 때는 또 다르거든.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뭐 있는지 아세요? 명목이?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 소리가 안 돼. 무섭게 물어보니까 사망 얘기하면서. 그 사망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해요.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한테는 어느 배상이 되냐면 일단 가장 큰 게 일실수익이야. 일실수익이 뭐냐면 상실한 수익. 이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벌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있는 거고 상실수익, 일실수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뭐라 그래요? 그 장례비 당연히 그리고 그 장례비는 근데 법원에서 많이 인정이 안 돼요. 몇백만 원 수준밖에 인정이 안 돼. 그 다음에 본인의 위자료. 내가 사망하면서 받은 그 본인의 위자료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이 가족들,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.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건 생계비를 공제해요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앞으로 살았으면 여명까지 살 수 있는 날까지
식사를 하실 거 아니야, 음식을 먹고. 그 부분을 또 공제해야 돼. 음. 근데 그 부분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겠느냐. 그게 이제 의문이지. 왜냐하면 아니 나는 그 민사소송 걸리면 100% 주장한다고. 야 이거 나한테 인과관계 없어. 내가 뭘 잘못했다고. 나는 때리고 뭐 괴롭힌 건 내 잘못했지만 네. 내가 이 사람 죽을 줄 알았나.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거 아니야. 이렇게 변명하고 나오면 판사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. 그 육성 들어봤죠, 그분 육성 들으면 굉장히 그 유서와 비슷한 육성을 듣고 나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,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다음 CCTV 나온 거 그런 어떤 그 다친 자료만 갖고 과연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송이 지금 검찰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? 조사 가지고. 검찰한테 전화해봐야 되는데 전화해서 빨리. 가깝긴 한데 뭐 다들 퇴근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진짜 이건 그 증거들을 보고 얘기해야 돼.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어. 하지만 다 증거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데, 변호사님이신데. 그러면 쉽게 그렇죠. 얘기하면 맞아요. 그건 사입이 그 교주지. 맞아. 도사 TV가 그러니까, 도사가 사입이는 아닙니까? 그러면 아니지.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.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람을 또 이런 게 있잖아요. 이 죄를 미워하되 뭐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사실 그런 얘기 했다가 맞아 죽어 요즘에. 근데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 돼. 정말 뭐 미운데 어떻게 해. 지금 내가 확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안 때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. 근데 자꾸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형벌을 해주긴 해야 돼. 근데 적정한 게 어느 건지를 잘 찾아야 되고, 우리도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 고려를 이런 고려들을 해서 처벌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또 판사 욕을 하고 또 이 검사 욕을 하고 또 뭐 부패했느니 뭐 별얘기를 다 해.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필요해요. 그냥 정말 1심, 2심, 3심을 거치면서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승복해야 돼, 사실은. 근데 물론 승복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여기 가깝게 보이는 저기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실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, 그래서 국민들이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승복을 잘 안 하는 거예요. 안타깝다. 경비원 한 분, 그러니까 사람 한 분 한 분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, 네. 어떤 직업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별을 좀 하면서 갑질을 그렇죠. 하면서 네. 어쨌든 그분이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어쨌든 뭐 도의적인 책임은 그러니까. 어쨌든 면할 수 없는, 그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그럼 엄청 공부를 하는 책임을 거지. 하고. 이거 우리 보다 그렇다면은 부동산, 우리 도시화 사람 아니면 뭐 부동산보다 사람하고 같은 맥락이에요. 어떻게 보면 너무 형이 약해, 그런 범죄에 대해서. 그러니까 너무 그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는 거,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제가 볼 때는 형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그게 더 나쁜 짓이야. 계속 와서 지금 우리 왕따도 마찬가지거든. 사람을 진짜 죽이는, 그냥 우발적으로 죽였어.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그 행동보다 지속적으로 괴롭혀주고 왕따하고 지금처럼 와서 때리고 욕하고 모멸감을 줘서 사람을 죽게 하는 행동은 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래야, 왜냐하면 그 행위 반같이 나는 결과보다도 오히려 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, 법적 비난 가능성을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벌을 해야 된다. 적어도 이 사망과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너는 엄벌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. 엄벌이 몇 년? 난 무기징역이야? 그건 됐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. 저는 엄벌해야 되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아 저도 엄벌이죠. 더 세져야 돼. 법적 개정하고. 몇 년인지 내가 기록 보고 한번 검찰청에